얼마 전에 정말 유명한 개그맨 한 분이 방송 찍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의외의 곳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분의 귓불에 있던 주름이었죠. 아니, 이 작은 주름 하나가 갑자기 온 나라의 관심사가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전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이분 귓불에 대각선으로 주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게 바로 위험 신호였구나 하는 추측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귓불 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인지 말이죠. 자, 우선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 귓불 주름, 그냥 주름이 아니고요. 의학계에서 부르는 정식 이름까지 있는 녀석입니다. 바로 프랭크 징후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프랭크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인 관찰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연구를 했었고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 프랭크 징후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특히 혈관성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들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귓불에 주름이 생기는 거랑 혈관이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귀 피부가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이 순환 시스템의 노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귓불의 위치가 아주 독특해요. 우리 몸의 혈액이 도는 길의 거의 맨 끝, 그러니까 종착점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가장 끝에 있는 약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거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귓불에 있는 탄력섬유나 지방 조직이 점점 위축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깊은 대각선 주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 귀에서 이 주름을 딱 발견했어요. 그럼 나 이제 얼마나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세요. 귓불 주름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는다.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 데이터인데요. 프랭크 징후. 네, 위험도를 높이는 거 맞아요. 한 1.5배에서 3배 정도죠. 근데 그 아래를 한번 보실래요? 당뇨는 최대 6배, 흡연은 4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귓불주름보다 당뇨나 담배가 훨씬 더 강력한 위험 신호라는 얘기죠.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귓불주름은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하고 확정하는 진단이 아니에요. 그냥 혈관 건강 한번 체크해봐야겠는데 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고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위험 요인들에 비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가 진짜로 뭘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귓불 주름을 자동차 계기판에 뜬 엔진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경고등 떴다고 등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뭐 하겠어요? 당장 본인 열고 진짜 엔진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잖아요. 우리 몸의 진짜 엔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 살찌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이미 생겨서 바꿀 수도 없는 주름 하나에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수치를 관리하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수치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혈관 건강 자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걸 불난집에 비유하면 쉬워요. 한의학적인 접근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1단계, 황련해독탕 같은 걸로 혈관에 난 불, 그러니까 염증부터 확 끕니다. 그리고 2단계, 불이 꺼지고 나면 심적환 같은 처방으로 혈관 속에 남은 찌꺼기나 어혈 같은 잔해들을 싹 치우고 기를 터주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만약 귓불 주름을 발견하셨다면 그냥 건강검진 받고 괜찮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특히 내과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의원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혈관 건강을 정말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심적환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9개국에서 대규모 임상 3상 시연까지 완료했을 정도로 현대 과학적으로도 많은 검증을 거친 처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귓불주름은요,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 전체, 특히 혈관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라는 신호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해요. 내 건강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귓불의 선 하나 때문에 계속 불안해 하실 건가요? 아니면 혈압, 혈당처럼 내가 직접 관리하고 바꿀 수 있는 숫자와 습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